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요, 혈압이 좀 높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6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고혈압으로 약을 드실 정도이고요. 또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젊은 고혈압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모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요. 60대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5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두 분 중 한 분은 고혈압이라는 것이죠. 전체 성인 인구에서는요, 여성에 비해 남성이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남녀 차이는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이 성별에 관계없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고혈압은 20, 30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0대에서는 24% 정도, 30대에서는 33%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자면요.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낮출 수가 있는가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중만 줄여도요, 해결되는 질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압이죠. 자, 이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도요, 병원에서는 계속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약을 계속해서 드시라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약을 중단하기보다는요,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약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혈압의 변동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게 되면요, 여러 장기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혈압이 높다라면요, 일단 약을 드시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안정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약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안 드시는 데까지 가시면 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로요. 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요즘 약은 이런 부담을 최소화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드실 수 있다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체중을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죠. 약을 줄이실 때는요. 퐁당퐁당 줄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는데요. 매일 혈압을 재시면서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안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신다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안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2주쯤 지나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월수금을 안 드셔보시고요. 한 2주쯤 지나도 안정적이다 싶으시면 일주일에 월요일만 약을 2주 정도 드시고 그래도 안정적이다 싶으시면 이제는 완전히 중단하시면서 매일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어쩌다 한번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3일 연속해서 혈압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약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금을 먹어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금을 제한하는 이유는요. 나트륨 때문인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나트륨 농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분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건강하신 분이시라면요. 신장에서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소변을 통해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이뇨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은 이유는 나트륨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누구나 짜게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혈압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 더 높아지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특별한 경우에는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소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요, 짠맛은 신장의 기운을 돋는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염을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 편인데요. 혈압의 운동이 좋다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더 높아지는데 운동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운동요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질문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운동 후에 혈압이 낮아진다라는데 일시적으로 낮아지는지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지속성을 유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운동을 할 때뿐이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혈압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논문들이 운동을 할 경우 혈압이 내려간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이야기하지만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꾸준히 오래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혈압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 반짝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요,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운동뿐만이 아니라 식이요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품을 드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무리가 되는 운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혈압을 측정하셔서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압이 높을 때는요, 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혈압 약의 성분 중에는요, 이뇨제와 칼슘 기량제 성분이 함유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변비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요, 이뇨제를 통해서 혈액의 양을 줄여가지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소변으로 과다하게 배출하다 보면요, 대변의 수분도 줄어들게 되어서 변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칼슘의 경우에도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칼슘 기량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가셔서 약을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압약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은 혈압을 일시적으로나마 더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이섬유도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이 대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국물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간은 좀 싱겁게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 아침 공복에 사과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요, 펙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큰 볼일을 볼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변비로 인해서 힘을 이렇게 많이 주시게 되면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약하신 분들이 경우라고 한다면요,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꼭 변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